아, 재밌겠다. 일단 제 이름은 강성찬이고요.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 29입니다. 이제 제 지금 상태를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지금 은행에 갚아야 될 빚이 좀 있어요. 그리고 살 집이 없어서 제 친구 집에 얹혀 살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은 이런데 불과 제가 작년 초만 하더라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외국계 기업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작년 중순경에 세계 일주를 떠났어요. 떠나서 231일간 22개국을 여행하고 제가 돌아왔거든요. 제가 오늘 더 긴장됩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뭐 세계 일주 얘기를 하려고 여기 온 건 아니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왜 세계 일주를 갔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여기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 과거로 좀 돌아가 버리면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인생을 이렇게 바라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자랐었거든요. 인생을. 왜냐하면 저는 이제 대학을 가기 전까지 시골 마을에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뭐 공부를 잘하지 못해서 수능도 뭐 적당히 봐서 지방대를 갔거든요. 그런 굉장히 평범한 삶을 살다 보니까 저는 인생이 이게 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내가 살 수 있는 인생은 이게 다야.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제가 평범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제가 그렇게 굉장히 평범한 삶을 살던 제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한번 찾아왔었거든요. 제가 이제 군대를 가서 한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아주 우연하게 제가 책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아주 군대 안에서. 그때 책을 자연스럽게 많이 보게 됐는데 그때 책을 닥치는 대로 많이 봤어요. 뭐 자기계발서도 많이 보고 성공 스토리도 많이 보고 뭐 경제, 경영, 인문학 이런 거 굉장히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탁 각성의 순간이 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팍 어느 순간 아, 내가 알고 있던 게 인생의 다가 아니구나. 아, 뭔가 저도 책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고 싶더라고요. 아, 나도 이렇게 나만의 인생을 살고 그리고 그렇게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결심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책 속에 모든 분들이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대요. 그리고 자기가 뭐 결심하는 거에 달려있다. 저는 그 말을 믿었거든요. 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니까 굉장히 열심히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뒤로 굉장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었어요. 그렇게 제가 치열하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저를 알던 한 지인분께서 아, 성찬 씨는 한국 기업하고 맞지 않을 것 같으니까 외국계 기업을 한번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한테 IBM이라는 회사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IBM이라는 회사, 그때가 대학교 3학년 때였거든요. 그때 제가 IBM을 알아보니까 아, 이 회사를 가면 뭔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 뭔가 여기 가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그 회사를 입사를 했어요. 물론 이 자리가 취업 강좌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지만 저도 그때는 뭐 스펙이나 이런 걸로 승부도 할 수 없었고 지방대기 때문에 저만의 방식으로 그때도 스토리를 만들어서 입사를 했거든요. 그렇게 제가 그토록 원하는 회사를 이제 1년 동안 노력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이제 딱 직장 생활이라는 것을 몇 달 겪고 나니까 아,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 뭔가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마 이 직장 생활 조금 하신 분들은 그 느낌 아실 거예요. 뭔가 이제 그때 현실과 이상의 그 차이를 본 거예요. 저는 뭐 세상을 바꾸고 싶다라는 큰 꿈을 품고 회사 들어갔는데 좀 아닌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주위에서는 전부 다 원래 직장 생활이 원래 그런 거야. 뭐 사는 게 원래 그런 거야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줄 알았죠.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고민만 하고 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다가 몇 달이 더 흐르고 이제 회사 입사한 지 한 1년 정도 다 돼갈 무렵에 이제 퇴근을 해서 집에 가서 가방을 탁 내려놓고 그냥 방 한가운데 앉았어요. 앉아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한참을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이 속에서 뭔가 확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더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 눈물이 쏟아지는지도 몰랐는데 막 갑자기 눈물이 서러워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아, 이게 정말 뭔가 크게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머리로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제 가슴은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뭔가 크게 잘못됐구나. 그때 더 치열하게 이제 책을 보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한테 찾아가고 온갖 검사도 받아보고 정말 100만 원짜리 교육도 막 받고 그랬거든요. 뭐가 도대체 잘못된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몇 달을 더 고민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아, 내가 직장인이라는 길 자체를 떠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좋은 회사 뭐 더 다른 조직을 가는 게 아니라 아, 나란 사람은 직장인이라는 삶을 살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회사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직장인이라는 길 자체를 떠나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거든요. 근데 물론 그때 제가 뭐 이 길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되겠다, 내가 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찾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니면은 거기서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 차라리 좀 더 방황하고 내 길을 찾는 데 시간을 쓰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더 젊을 때. 왜냐면 저는 아직 젊었기 때문에. 이왕 젊을 때 방황하고 더 실패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회사를 그만뒀어요. 작년 3월 달에. 이제 그만두고 나서 이제 뭘 해야 될까 생각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참 고민하다 보니까 잠깐 생각난 게 뭐냐면 아,
세계 일주를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세계 일주가 물론 제 인생일 때 꿈 중에 하나였던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통해서 저를 알려고 막 노력했거든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내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라서 내가 뭘 원하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를 고민했는데 제가 살아온 삶이 너무 단조로우니까 많은 걸 찾아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살아보지 못한 삶을 통해서 나를 좀 더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좀 세계 일주를 하면서 낯선 공간에서 낯선 경험을 하면서 나를 조금 더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세계 일주를 가야 되겠다. 그때는 모든 게 완벽했어요.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체력도 있고 가야 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마치 모든 게 내가 세계 일주를 가야 되는 것처럼 딱 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배낭 하나 둘러매고 그냥 떠났죠. 그렇게 저는 떠나서 231일간 22개국을 여행하고 올해 초에 돌아왔거든요. 하지만 근데 제가 세계 일주를 이제 갔다 와서 딱 생각하니까 제가 세계 일주를 하면서 뭔가를 얻었다는 생각보다 많은 걸 버리고 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세계 여행이 정말 진짜 자기 자신을 아는데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행을 하면은 제가 기존에 속해 있던 울타리를 벗어나는 거잖아요. 한국에 있을 때는 항상 저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었어요. 저는 어디 학교 다니거나 아니면 어디 회사 다니거나. 하지만 그게 결국 저를 나타내지는 못하더라고요. 그건 단지 저의 껍데기일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딱 떠나니까 여행을 하는 동안에 저는 뭐 어디 회사 누구도 아니고 어디 회사 학교 학생도 아니고 정말 저다운 모습을 조금씩 알게 되더라고요. 저가 아닌 모습을 조금씩 벗겨냈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벗겨내는 과정이 뭐 쉽지만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 고통스러운 작업이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예전에 제가 굉장히 대단한 놈인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좋은 회사 다닐 때 어디 가서 누구한테 네 어디 다닙니다 하면 사람들이 좋은 회사 다니네 하고 저를 막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결국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제가 다니는 회사가 대단한 거였지. 저는 그걸 착각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신을 여행을 하면서 제가 아닌 모습을 조금씩 벗겨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나라는 사람의 본질적인 게 남는 게 요만큼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정말 대단한 놈이 아니구나. 아직 가진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걸 발견하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물론 지금도 완벽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은 완전히 발가벗겨진 그런 모습이에요. 나다운 모습, 완전 나다운 모습. 내가 아닌 걸 다 벗어내고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더 위축돼 있고 왜냐면 예전엔 그런 껍데기지만 굉장히 오만했었거든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위축돼 있고 두렵지만 그래도 진짜 저다운 모습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온 지 한 3달 정도 지났는데 처음 한 2달은 책 쓴다고 막 혼자 뻘짓거리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했던 모든 고민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 위해서 책을 좀 썼었어요. 처음에 하다가 좀 잘 안 됐었는데 다시 이제 저를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이 생겨나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어떻게 책을 쓰려고 같이 이제 힘을 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책을 쓰면서 벌어놓은 남은 돈이 한 푼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빚으로 생활하고 친구 집에 얹혀 살고 이렇게 하다가 한 2달 정도 그렇게 생활하다가 저를 아시던 한 작가분께서 자기개발 아카데미를 혼자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같이 내가 네 책 쓰는 거 도와줄 테니까 너 내 사업하는 거 도와달라고 해서 같이 5월달부터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계적인 문제도 해결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아는 뭐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이렇게 살아도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일단 그건 해결이 됐어요.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살아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통해서 젊은이나 아니면 그 누군가 인생을 보는 뷰가 조금이라도 더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네. 감사합니다.